30년 동안 믿어온 가족. 하지만 한 장의 종이, 그리고 한마디 고백이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새벽 6시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에 첫빛이 스며들었다. 30평 남짓한 단독주택의 마당에서는 72세의 박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다. 허리는 여전히 곱고 걸음걸이는 단단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당 한켠에는 순자가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다. 상추와 깻잎, 고추가 가지런히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45년 동안 함께 일궈온 삶의 터전. 그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집안에서는 45세의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키 175cm의 단정한 인상을 지닌 그는 회사에서도 모범사원으로 통했다. 무엇보다 효성이 지극해서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을 모시며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박노인에게는 더없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민수는 마당으로 나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어릴 때부터 지켜온 아침 인사의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오늘은 병원에서 종합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아들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아들을 두고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평생 한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지켜왔다. 아내 순자와의 결혼은 26세 때였다. 중매로 만났지만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다 살림도 야무졌다. 결혼 2년 차에 민수가 태어났고 그 후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순자가 그것을 많이 미안해했지만 박노인은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위로했다. 오후 2시 민수는 약속대로 회사에서 나와 아버지를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다. 차 안에서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았다. 젊은 시절의 고생, 민수를 키우며 느낀 기쁨,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행복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선 두 사람. 의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책상 위에는 여러 검사 결과지가 정리되어 있었다. 박노인은 긴장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떤 나쁜 소식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다행히 전체적인 검진 결과는 양호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는 의사의 말에 박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혈압이 조금 높고 당뇨 수치가 경계선이라는 것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옆에 앉은 민수도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의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며 혈액형에 대해 언급했다. 혈액 검사 결과로는 O형이 나왔는데 과거 기록에는 B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평생 자신이 B형인 줄 알고 있었는데 O형이라니. 민수가 자신은 O형이라고 대답했을 때 의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O형과 O형이면 유전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혈액형이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오랜 기록이 잘못된 것일까?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은 계속 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수는 혈액형 검사가 가끔 틀리기도 한다며 위로했지만 이상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젊었을 때 군대에서도 B형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결혼할 때도
B형이라고 했던 기억이 분명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자에게 병원 결과를 알렸다. 큰 병이 없다는 소식에 순자도 안심했지만 혈액형 이야기를 꺼내자 잠깐 수저가 멈추는 것을 박노인은 놓치지 않았다. 순자 역시 남편이 B형인 줄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 반응이 왠지 어색해 보였다. 민수는 옛날 검사가 부정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요즘 검사가 더 정확하니까 O형이 맞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속 의문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혈액형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쓸 일인가 싶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다. 옆에서는 순자가 이미 잠들어 있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복잡한 생각에 빠졌다. 평생 자신을 믿고 따라준 아내,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 민수.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올라왔다. 마치 평온한 호수 밑바닥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 박노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한 장의 혈액 검사 결과지가 만든 작은 파문. 그것은 30년간 평온했던 가정에 처음으로 생긴 작은 균열의 시작이었다. 박노인은 모른 채로 넘어갔어야 할 일을 모른 채로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박노인. 그의 꿈속에는 혈액형 검사지와 의사의 말, 그리고 민수와 순자의 얼굴이 뒤섞여 나타났다. 평생 굳게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의문이 꿈속에서까지 그를 괴롭혔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박노인의 마음속 의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평범한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 아래로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혈액형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다. 가족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조용한 새벽, 박노인은 혼자서 인터넷 카페로 향했다.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런 류의 검색을 집에서 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심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박노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혈액형 유전 법칙을 검색하자 수많은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박노인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점점 굳어지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O형과 AB형 사이에서는 어떤 자녀가 나올 수 있는지, B형과 O형 사이에서는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 등등. 특히 눈에 띈 것은 O형과 AB형 사이에서는 절대 O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자신이 정말 O형이고 순자가 AB형이라면 민수가 O형인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박노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봤다. 자신이 B형이었다면 어떨까? B형에는 BB와 BO 두 가지 유형이 있고 BO형이라면 AB형인 순자와 사이에서 O형 자녀가 나올 수 있었다. 박노인은 잠시 안도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진짜 혈액형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카페에서 나온 박노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순자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모든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민수에게 어릴 때 혈액형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넌지시 물어봤다. 민수는 초등학교 때 받았던 것 같다고 대답하며 아버지가 왜 그런 것을 묻는지 의아해했다.
박노인은 그저 자신의 혈액형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다고 얼버무렸다. 민수가 출근한 후 박노인은 순자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자신의 혈액형이 무엇이라고 기억하는지,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의 이상한 일에 대해서. 순자도 남편이 B형인 줄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왠지 그 대답에 확신이 부족해 보였다. 오후가 되자 박노인은 다른 병원을 찾았다.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동네 내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결과는 다음 날 알 수 있다고 했다. 그 하루가 박노인에게는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박노인의 마음은 평정을 찾지 못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가족들과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다. 민수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내 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스쳤다.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혈액형 검사 결과는 O형이었다. 두 군데 병원에서 연속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박노인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럼 자신이 평생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건가? 저녁 식사 시간 박노인은 가족들에게 검사 결과를 알렸다. 순자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검사가 부정확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달랐다.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유전 법칙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O형이고 어머니가 AB형인데 자신이 O형인 것이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법칙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며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박노인은 아내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민수 역시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어 보였다. 유전이 복잡한 것이라며 자신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식탁 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박노인은 다시 잠들 수 없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O형과 AB형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없다고? 박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휴대폰으로 다시 검색을 해봤다. 검색 결과는 민수의 말이 맞았다. O형과 AB형 사이에서는 절대 O형 자녀가 나올 수 없었다. 유전 법칙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는 순자가 AB형이 아니라는 것. 다른 하나는 박노인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고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민수가 출근한 후 박노인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아내의 혈액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순자는 왜 그런 걸 해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은 분명히 AB형이라고 했고 그런 검사는 필요 없다고 했다.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박노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정말 AB형이라면 검사에서 확인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까지 거부하는 걸까? 순자의 이상한 반응은 박노인의 마음속 불안을 더욱 키웠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혼자 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45년 동안 함께 산 아내와 아들. 평생 의심해 본 적 없는 가족.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만약 정말로 민수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면 45년 동안 다른 남자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키워왔다면
그리고 순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45년 동안 숨겨왔다면? 박노인의 가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자리 잡았다. 배신감, 분노, 절망감이 뒤섞여 몰려왔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것들이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노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에서는 순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수가 퇴근해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박노인은 말수가 적었다. 가족들의 대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일까? 그날 밤에도 박노인은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다. 순자가 언제 누구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민수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 왜 45년 동안 숨겨왔을까? 작은 의심이 큰 상처로 변해가고 있었다. 평온했던 가정에 생긴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평정을 되찾지 못했다. 혈액형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다. 특히 민수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45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어온 사람. 어릴 때부터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아들. 하지만 이제 자세히 보니 정말 닮은 게 있을까 싶었다. 키도 자신보다 훨씬 컸고 얼굴 생김새도 순자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았다. 민수는 여전히 효성스럽게 아버지를 챙겼다. 요즘 아버지가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그런 관심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인가? 라는 질문이 가슴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정확한 답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이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박노인은 서울 시내의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을 찾아갔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검사 기관에 도착한 박노인은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접수 창구의 젊은 직원은 나이 든 남자가 혼자 온 것을 보고 조금 놀란 듯했다. 보통은 부부가 함께 오거나 법적인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정식 친자 확인 검사는 양쪽 모두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박노인은 당황했다. 민수를 데리고 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직원은 개인적인 확인 차원에서라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조용히 알려줬다. 검사 대상자의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것을 가져오면 비공식적으로 검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개인적인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었다. 박노인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법적 효력은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속 의심만 해결하면 됐다. 검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기회를 기다렸다. 민수의 머리카락을 구해야 했지만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민수가 머리를 감고 나온 후 박노인은 욕실로 들어갔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몇 개 끼어 있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모았다. 자신의 것도 뽑아서 함께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손이 떨렸다. 다음 날 박노인은 다시 검사 기관을 찾아갔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제출하고
검사를 의뢰했다. 직원은 결과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검사 결과는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알고 싶었다. 45년 동안 품어온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착각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 일주일은 박노인에게 가장 긴 일주일이었다. 평소 하던 일상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민수와 순자를 대하는 것도 어색했다. 가족들은 박노인의 변화를 느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했다. 민수는 여전히 효성스럽게 아버지를 챙겼다.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병원에 가보자고 권하기도 했다. 순자도 남편의 상태를 걱정했다. 하지만 박노인은 괜찮다고만 반복했다. 밤마다 박노인은 같은 생각에 시달렸다. 만약 민수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45년 동안 키운 아들,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결혼할 때도 도와주고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가족이라고 믿어온 사람.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면? 그리고 순자는 만약 정말 불륜을 저질렀다면? 45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면? 박노인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했다. 순자가 언제 누구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민수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다. 오후 2시경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직접 와서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박노인은 바로 검사기관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마구 뛰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검사기관에 도착한 박노인. 직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결과를 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박노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친자관계 확률 0.00%. 검사 결과 두 분은 부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노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떨어질 뻔했다. 45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어온 민수가 정말로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 직원이 괜찮은지 물었지만 박노인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혔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45년간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박노인은 비틀거리며 검사기관을 나왔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민수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니. 그럼 순자가 정말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가? 공원 벤치에 주저앉은 박노인.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흘러가는 시간도 모두 멈춘 것 같았다. 4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몸 전체를 마비시켰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때까지 박노인은 집에 가지 못했다. 집에 가면 순자와 민수를 만나야 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집에 가야 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박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45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답을 들을 시간이 온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순자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도 퇴근해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나와서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다.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노인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속인 배신자의 목소리로 들렸다. 민수도 거실로 나와서 아버지를 맞았다. 어디 다녀오셨냐며 걱정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그런 걱정도 가식으로 느껴졌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닌 사람이 보여주는 연기 같았다. 박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순자와 민수가 그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박노인을 바라봤다. 이게 뭔지 아나? 박노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무거웠다. 순자가 종이를 집어들어 보았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검사 결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야. 민수가 내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어. 박노인의 말에는 45년간 쌓인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민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 박노인은 민수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 순자와 둘이서 얘기할 것이 있다고 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 너머로 부모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거실에는 박노인과 순자만 남았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마주 앉았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었다. 박노인은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질문했다. 이제 말해봐. 언제, 누구와 그랬나? 순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손에 든 검사 결과지만 바라볼 뿐이었다. 4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45년 동안 순자를 믿고 살았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했다. 자신이 바보였냐고 45년 동안 속았냐고 소리쳤다. 드디어 순자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다. 미안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는 45년간의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박노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하라고 했다. 언제부터였는지, 누구와 했는지, 민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든 것을 말하라고 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다. 말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4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한 번에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박노인이 다시 소리쳤다. 순자는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결혼하고 1년 후였어. 순자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했다. 결혼 1년 후라면 민수를 임신하기 직전이었다. 신혼 때 자신이 순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생각하니 더욱 분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회사 동료였다고 했다. 김정호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박노인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당연했다. 순자가 45년 동안 숨겨왔으니까. 박노인은 왜 그랬느냐고 소리쳤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했다. 자신은 순자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순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배신했느냐고 했다. 순자는 남편이 너무 바빠서 외로웠다고 변명했다.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해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변명이 박노인에게는 더욱 화가 났다. 자신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라는 건가? 박노인은 외로웠다고 바람을 피우냐고, 다른 남자아이를 가지냐고 소리쳤다. 순자는 그때 너무 어리고 바보였다며 계속 사과했다. 그럼 민수를 낳을 때부터 알고 있었냐는 박노인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노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45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었다. 박노인은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45년 동안 다른 남자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키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김정호라는 남자는 뭐냐고, 민수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냐고 물었다. 순자는 모른다고 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민수에게는 말했느냐는 질문에 순자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떻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부모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것 같았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정말이냐고 물었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냐고 물었다.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박노인을 바라봤다. 그럼 자신은 뭐냐고, 45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른 게 잘못된 거냐고 물었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박노인은 민수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민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닌 사람. 모른다고, 자신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박노인은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뒤에서 순자와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45년간의 삶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충격, 믿었던 가족들의 배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몰려왔다. 박노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한 장의 검사 결과지가 4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거실에서는 순자와 민수가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45년간 지켜온 가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다. 박노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순자는 거실 소파에서 밤새 울었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45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러온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안에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고 각자 자신만의 절망 속에서 새벽을 맞았다. 아침 7시 민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출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큰 가방에 옷가지들을 넣고 있었다.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순자가 그 소리에 깨어났다. 민수야, 뭐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탓이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집을 나갈 겁니다.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아들마저 떠난다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순자는 민수에게 달려가서 붙잡았다. 안 돼.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를 용서해줘.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4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용서요?
45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걸 어떻게 용서하라는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차가움이 있었다. 순자는 계속 사과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고 실수였다고, 민수를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다고 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다. 그때 박노인이 방에서 나왔다. 민수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아들이, 아니,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닌 사람이 집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어디 갈 생각이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을 이유도 붙잡을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을 왜 붙잡아야 하는가? 민수는 마지막으로 박노인을 바라보았다. 45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말에는 아들의 애정이 아니라 남의 예의만이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수는 집을 떠났다. 순자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45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붕괴된 것이었다. 민수가 집을 떠난 후 며칠이 지났다.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노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것, 부부가 크게 싸웠다는 것 등등.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이웃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금세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수군거리는 듯한 시선들이었다. 박노인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아침마다 하던 산책도 그만뒀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다. 특히 민수 자랑을 많이 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는 연락이 없었다. 순자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박노인은 연락할 생각도 없었다. 이미 남이 된 사람에게 무슨 연락을 하겠는가.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순자와 박노인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식사도 각자 따로 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외면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남남 사이가 되어버렸다. 순자는 매일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다. 45년 전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젊었을 때의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큰 재앙이 될 줄은 몰랐다. 박노인은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45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었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다니. 2주째 되는 날 드디어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순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분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순자는 그 메시지를 보고 또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서 45년간의 모정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느꼈다. 박노인에게 보여줬지만 그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집안은 점점 더 을씨년스러워졌다. 예전에는 민수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무덤처럼 조용했다. 순자는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청소했지만 박노인은 그 방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동네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누군가가 박노인 집에 친자 확인 검사 같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흘렸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순자는 집에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박노인도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답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에는 공허함만 가득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박노인에게 다가왔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민수도 돌아와야 하고. 무슨 소리야? 그 애는 이미 남이야. 돌아올 이유도 없어. 박노인의 냉정한 대답에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족을 되찾고 싶었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45년간 쌓아온 사랑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순자를 보며 박노인은 더욱 화가 났다.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했다. 45년간의 거짓말이 하루아침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집 밖에서는 계속 소문이 돌았다. 박노인 집안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들이 집을 나간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 작은 동네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다. 이웃들은 박노인 부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집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순자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웠다. 마트에서, 길에서, 동네 어디에서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순자는 점점 더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졌다. 박노인도 마찬가지였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동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4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가족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평온한 일상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한 장의 검사 결과지가 가져온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노인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모르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었구나. 진실을 안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절망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민수가 집을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박노인과 순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견뎌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더 깊어만 갔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수에게서였다. 2달 만에 처음 받는 아들의 전화에 순자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태어난 병원에서요.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45년 전에 민수가 태어난 병원에서 왜 연락이 오는 걸까? 민수는 계속 설명했다. 1978년에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네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신생아 바꿔치기? 그게 무슨 말인가? 민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도 그 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자고 하네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신생아 바꿔치기라니. 그럼 민수가 불륜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인가?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순자는 급히 박노인을 찾았다. 방에서 나오지 않던 남편에게 민수의 전화 내용을 전했다. 박노인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신생아 바꿔치기라니? 민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확인해 보자고 한다네요. 박노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텄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민수가 자신의 친자가 아닌 이유가 순자의 불륜 때문이 아니라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었다.
순자가 이미 모든 걸 고백했지 않은가. 다음 날 민수가 집에 돌아왔다. 2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가족들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것 같았다. 병원에 같이 가야 합니다. 확인해 봐야 할 일이 있다고 하네요. 박노인과 순자는 민수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45년 전 민수가 태어난 그 병원이었다. 지금은 큰 종합병원으로 변해 있었지만 오래된 기록들은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1978년 그해 여름에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같은 날 태어난 2아이가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고 했다. 신생아실에서 실수로 아이들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른 가정에서 자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노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자신의 친자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45년 동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진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건가? 병원에서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민수와 박노인, 순자 모두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가족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민수는 정말로 박노인과 순자의 친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순자와도 유전적 관계가 없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자가 당황해서 물었다.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민수 씨는 박노인 씨, 순자 씨 2분 모두와 유전적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가족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수는 불륜의 아이가 아니었다. 병원에서 바뀐 아이였던 것이다. 순자가 4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도, 박노인이 배신감에 분노했던 것도 모두 착각이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4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민수를 낳을 때부터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착각이었다. 박노인도 말을 잃었다. 그럼 순자의 분류는 무엇이었나? 김정호라는 남자와의 관계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말한 김정호는 다른 사람이었던 거군요. 박노인이 중얼거렸다. 상황을 정리해보니 이랬다. 순자는 정말로 결혼 1년 후에 불륜을 저질렀다. 하지만 민수는 그 불륜으로 생긴 아이가 아니었다. 민수는 병원에서 바뀐 완전히 다른 가족의 아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순자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박노인과 순자의 진짜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민수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도 차분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불륜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다.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입니까? 병원 관계자는 그것도 확인 중이라고 했다. 당시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아이의 가족을 찾고 있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4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뒤바뀐 것이었다. 박노인은 혼란스러웠다. 민수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 허전했다. 그럼 지금 민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45년 동안 아들로 키운 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4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에서는 벗어났지만 새로운 혼란이 시작됐다.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불륜으로 생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민수는 가장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45년 동안 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짜 부모가 아니라니. 그럼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진실을 알았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새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른 채로. 일주일 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1978년 민수와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아이의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박노인과 순자 그리고 민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상담실에는 낯선 가족이 와 있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와 45세 정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4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상대방 가족의 이름은 김 씨였다. 김철수와 그의 아내 영희, 그리고 그들이 45년간 키운 아들 김대호였다. 김대호는 민수와 나이가 같았고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 병원 관계자는 양쪽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1978년 7월 15일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가 신생아실에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박노인 부부가 키운 민수와 김철수 부부가 키운 대호가 서로 바뀐 아이들이라는 것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공개되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민수는 김철수와 영희의 친자였고 대호는 박노인과 순자의 친자였다. 45년 동안 서로 다른 가족이 서로의 아이를 키운 것이었다. 박노인은 김대호를 바라보았다. 45년 동안 찾고 있던 자신의 진짜 아들이었다. 대호는 키가 박노인과 비슷했고 얼굴 생김새도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다. 특히 눈매가 박노인과 똑같았다. 순자도 대호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저 사람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니. 45년 동안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친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반대로 김철수 부부는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45년 동안 자신들의 친자라고 생각하며 키운 대호가 남의 아들이고 저 낯선 민수가 자신들의 진짜 아들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민수와 대호였다. 두 사람 모두 45년 동안 믿어온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부모라는 낯선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다. 상담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겠었다. 45년간의 세월을 어떻게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겠는가. 김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군요. 박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믿기 어렵습니다. 45년 동안 전혀 몰랐으니까요. 민수는 김철수 부부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진짜 부모라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전혀 친근감이 들지 않았다. 45년 동안 박노인을 아버지라고 불러온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다. 대호도 마찬가지였다. 박노인과 순자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니. 하지만 45년 동안 김철수를 아버지라고 불러온 감정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다. 병원 관계자는 두 가족이 서로 알아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천천히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를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몇 시간 동안의 만남 후 두 가족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상황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박노인은 집에 돌아와서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하지만
45년간 쌓인 정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민수에 대한 미안함이 들었다.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냉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순자도 복잡한 마음이었다. 진짜 아들 대호를 만났지만 45년 동안 키운 민수에 대한 모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두 아들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민수는 가장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 자신은 누구인가? 박씨 가문의 민수인가? 김씨 가문의 아들인가? 며칠 후 김대호가 박노인 집을 찾아왔다. 두 가족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상한 상황이지만 서로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대호와 민수가 마주 앉았다. 45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 하지만 운명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였다. 이상하네요. 45년 만에 만났는데. 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정말 그래요. 꿈 같은 일이에요. 민수도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호는 공무원이었고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다. 민수는 회사원이었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박노인과 순자는 대호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사람이 자신들이 낳은 아들이라니. 4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45년간 함께 살지 못했던 시간이 큰 벽으로 느껴졌다. 김철수와 영희도 함께 왔다. 그들은 민수를 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들의 친자라지만 45년간 남이었던 사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다. 대화는 어색하게 진행됐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45년간의 세월을 어떻게 한 번에 메울 수 있겠는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다. 혈연관계로는 바뀌었지만 감정과 정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었다. 민수는 여전히 박노인을 아버지로 생각했고 대호는 김철수를 아버지로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부모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수와 대호, 두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혈연으로는 대호가 진짜 아들이지만 정으로는 민수가 더 가까웠다.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45년간의 모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진짜 아들과 키운 아들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했다. 두 가족 모두 전에 없던 혼란을 겪고 있었다. 우리의 아들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후 두 가족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45년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이 시간들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민수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 45년간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 학교 입학식 때의 자부심,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벅참. 그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을까? 민수 역시 박노인에 대한 마음이 변해가고 있었다.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냉대받았던 상처는 있었지만 45년간 받은 사랑이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진짜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과 민수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예전처럼 함께 산책을 나간 것이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야, 미안하다. 민수는 아버지의 사과에 가슴이 뭉클했다.
검사 결과를 알고 난 후 박노인이 보여준 차가운 태도,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45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깊이 배어 있었다. 친자 검사 결과를 보고 느꼈던 배신감, 그 감정에 휩쓸려 45년간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버지도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민수의 말에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2세의 노인이 45세의 중년 남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다른 집에서 태어났어도, 너는 내가 키운 내 아들이야.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2달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을 떠나야 했던 서러움, 45년간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한 아픔이 모두 터져나왔다. 아버지. 2사람은 길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45년간 쌓아온 부정이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2사람을 순자가 맞았다. 2사람의 화해한 모습을 보고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45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대호와의 관계, 김철수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의 과거 불륜 문제도 있었다. 며칠 후 박노인은 순자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45년 전의 불륜, 그 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정리해야 했다. 여보, 45년 전 일은 이제 그만 생각하자. 박노인의 말에 순자는 놀랐다. 그렇게 분노했던 남편이 용서한다는 건가? 하지만 내가 저질렀던 일은, 그건 그거고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이야. 민수는 비록 우리 친자는 아니지만 45년 동안 우리가 키운 아들이야. 대호도 우리가 낳은 아들이고, 그럼 우리한테는 2명의 아들이 있는 거 아닌가? 박노인의 말에서 깊은 깨달음이 느껴졌다. 가족이란 피보다는 함께한 시간, 함께 나눈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순자는 남편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다. 4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 2 가족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민수와 대호는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운명적으로 얽힌 2사람의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박노인과 김철수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아들을 키운 동지 같은 감정이 생겼다. 순자와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저녁 2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박노인, 순자, 민수, 대호, 김철수, 영희까지. 조금 특별한 형태지만 하나의 큰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식사를 마치고 박노인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박노인을 바라봤다. 72세 노인의 얼굴에는 45년간의 풍상이 새겨져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도 느껴졌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한 시간이더라.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45년간의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민수는 비록 제 친자는 아니지만 45년 동안 제가 키운 아들입니다. 대호는 제가 낳았지만 45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아들이고요. 하지만 2 다 소중한 제 아들입니다. 민수와 대호 모두 눈물을 흘렸다.
혈연관계의 복잡함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박노인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혈연관계로는 복잡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가 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이 참 이상하다. 한 장의 검사 결과지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게 될 줄은 몰랐다. 순자도 옆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자신의 과거 실수를 용서하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남편에게 감사했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45년간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었다.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박노인은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진정한 아버지였다. 몇 달 후 민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2달간의 방황 끝에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박노인과 순자는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었다. 대호도 자주 놀러왔다. 45년 만에 만난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혈연관계와 양육관계가 다르다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두 가족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박노인은 가끔 혼자서 산책을 나가며 생각했다. 만약 그날 혈액형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어떨까?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더 행복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더 좋았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한 시간이더라. 박노인의 이 말은 동네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혈연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깨달음을 나누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한 장의 검사 결과지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되었다. 비록 복잡한 혈연관계를 가진 특별한 가족이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다. 박노인과 민수의 화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 남았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관계가 전부인가?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더 중요한가? 박노인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한 시간이더라.